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4월 19일 금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올해는 여름이 성큼 빨리 찾아온 듯합니다. 자, 벌써부터 더위가 느껴질 정도인데요. 부산 지방은 당연히 더욱더 상당히 초여름 날씨로 예측이 됩니다. 당일 무더위, 약간 더운 날씨에 이제 마필 컨디션의 변화까지도 꼼꼼한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3주차 금요경마 이제 월말 흐름으로 접어들고 있고요. 최근 계속해서 부산 경마는 인기마의 몰락과 복병마의 선전으로 이변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자, 이번 주에도요. 편성 자체의 혼전도는 역시 월말 흐름답게 만만치가 않고요. 역시 저희 방송의 핵심 포인트죠. 매경주 숨어있는 복병 전력 낱낱이 꺼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금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최성진 의원, 백동일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마필 자체가 초중반 이후에 중석감도 상당히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장구 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번의 구도에서도 7번 파인트라펫의 성장 가능성 열어두실 가장 강조를 드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힘도 꾸준히 차가고 있는 11번 감동의 순간 공백적은 마친 만큼 이번에는 좀 더 성장 가능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마필로 감동의 순간을 우선 강조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사적인 발주 조건이라면 탄력 자체에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4번 스파이스록도 여기서는 가치 있게 훈련시 성과가 좋아졌기 때문에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하고요. 주퍼 기준 12번 정의 깃발을 높게 평가합니다. 재검 당시에도 선입가담 이후에 코너를 의도적으로 크게 돌고도 추진시 반응이 상당합니다. 또 훈련시 성과도 상당히 여유가 좋아서 이 정도의 주폭이라면 레이스 림이 빠르지 않은 이번 구도에서 바로 누를 찬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직전의 경주에서도 외선에서 자리를 못 잡고 좀 고전해서 그렇지 전체적인 스피드감은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였기 때문에 게이트가 좋아진 이번 구도라면 정상 주기, 3번 제트킹의 선두권 가담까지도 한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훈련시 모습도 하이균과 뛰면서 병합해주면서 또 나쁘지 않았고 게이트 조건도 좋아졌기 때문에 방해 상태와 주로만 맞아 떨어진다라면 기본 능력상의 천년의 질주는 이번 구도도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차분한 전개 후에 선입 전개도 충분히 가능하고 선취입 전개까지 가능한 자유전개 이점이 있는 말인데 이번 게이트 최적 전개라면 얼마든지 앞선 보내주고 전개까지 풀어낼 수 있는 이번 서미트 투데이. 찬란한 미소는 내선 인코스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 응수가 가능하기에 이번 찬란한 미소 중심의 마필로 강조를 드립니다. 3연속 입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여타의 마필들보다는 선두 장악에 나설 공산이 크고요. 승급전에 1.5 감량 혜택까지 전개 2점을 극대화할 11번 이 스톰골드가 되겠고요. 떨어질 대로 떨어진 부담 중량 이제 51이에요. 이번에는 해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6번 아델의 진주의 막판 역수까지 기대해봅니다. 매우 호전된 컨디션으로 어떻게 보면 절정의 컨디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 21번 탱이바이트입니다. 여전히 이번 경주 앞두고도 훈련 모습 양호합니다. 7번 저스틴 매직이 눈에 띄는데 오랜 휴식으로 활기까지 넘치는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 정도 훈련 모습이라면 앞선에서 이번 편성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 보여줄 말로 믿고 있습니다. 앞선 경합 가능성 높은 편성까지 만났고 선입 전개 후에 직선에서 막강한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창조자료는 편성 전개까지 만났기 때문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도전할 수 있는 이번 경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2마리 암말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6등급 암말 레이스입니다. 직전 데뷔전 경주부터 아주 탁월한 기량을 보이며 입상했던 한두의 마필이 있고요. 이번에 데뷔전 7호는 능력 기본기 갖춘 신마들 간의 접전 구도입니다. 일단 중심권 마필은 서 있는 듯합니다. 도전권 압축이 필요한데
이 편성에서 정말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진카 신마가 어떤 말이 있을지 사뭇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 내용 모두 종합해서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경주 부산 1경주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 가장 눈에 띄는 말은 안쪽에 있는 5번 랩터코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 선행을 못 나섰습니다. 선행을 못 나섰지만 치열한 경합 속에서 결국엔 마지막에는 선행마를 잡아내는, 이겨내는 근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 게이트 시점으로 선행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직전보다 더 잘 뛸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외곽에 있는 11번 마하킨도 신마지만 도전이 가능한데 한센자마다운 스피드가 매우 돋보이는 주행심사 모습을 보여줬고 이후 훈련 상태가 매우 좋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5번 랩터코어와 앞선에서 장을 겨룰 자격이 있는 말로 판단이 됩니다. 안쪽에 있는 1번 파티라이언 같은 경우는 데뷔전을 1300m로 택했는데 별로 결과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행심사에서 보여준 모습이라면 1000m에서의 경쟁력은 충분히 높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1번 게이트의 최적 전개라면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이고 6번 초동진주 같은 경우는 주행심사보다 떨어지는 스타트를 데뷔 이후 2번 연속 보여줬는데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경주 앞두고 출발 훈련을 따로 받았지만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 이후에 이번 경주 앞두고 출발 훈련은 매우 양호하게 2번이나 연속해서 통과하는 모습 속에 한 타이밍 빠른 선입 전개 후에 뒷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정리하면 선행 후에 버텨낼 5번 랩터코어를 중심으로 나머지 말들의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차권에서 조금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저 역시도 오늘 랩터코어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도다 말씀드려야겠죠. 주행심사 잘 받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행 장악 못하고 2선 외열을 돌면서도 시종 중속을 보이면서 끈끈함을 보였었죠. 마필 자체가 마지막에 좀씩 안으로 기댔던 모습, 단점을 보여서 조금은 아쉬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갈을 해제하고 자극판을 채우고 나옵니다. 그 부분까지도 이마필한테 실전 변화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란 판단이기 때문에 랩터코어는 만반의 준비를 마친 이번 구도에서 입상 자체를 의심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후차권에서 안쪽 1번 파티 라이언만 좀 함께하고 나머지 마필은 조금은 생각이 다른데요. 파티 라이언은 뭐 설명 잘해주신 것 같아요. 뭐 1000m 자체에서는 데뷔전은 오히려 모래를 맞고 좀 처지는 좀 아쉬움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이 코스에서 줄어든 1000m라면 충분히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마필을 판단하고 있고 저는 복병권에서 2번 대교라는 마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이탈 자체는 정말 빨랐습니다. 이탈이 빠르게 나간 이후에 중속도 좋았었고 직선 구간에서 힘이 약간 부족했던 모습은 있었지만 훈련을 통해서 분명히 보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게이트 조건이 좋은 이번 대교의 기습 가능성, 선두권 공략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는 있다 평가하고 있고요. 이마필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랩터코어가 안쪽에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직전처럼 무리한 전개는 펼치지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바로 외곽에 있는 12번 광목천왕이라는 전력인데요. 이미 주행심사 작년 7월이죠. 주행심사 이후에 연습주행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데뷔전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었던 전력이에요.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서 마방 자체에서도 휴양을 다녀오고 나서 직전에 공백전에서도 많은 의지를 보이면서 준비를 했던 모습이었는데 안쪽에서 분명히 선두권에 나서긴 했습니다만 당시 2위를 차지했던 본인 나라가 계속 압박을 하면서 초반부터 직선 초위까지 계속 두 마필이 싸우는 형국, 압박받는 형국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완성도가 떨어졌던 광목천왕이 좀 무뎌졌던 아쉬움은 있지만 이번에 오히려 외선은 나와 있잖아요. 랩터코어를 보내놓고 그런 맞춰 따라간다면 스피드 자체가 상당히 탁월한 12번 광목천왕도 지구력 보강을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 편성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좀 논해볼 가치가 있다 평가하고 있는데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10번 강모천왕이 시티집의 자마인데 보통 시티집 자마들이 스피드만큼은 모두 다 갖춘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역시나 이 말도 스피드 좋은 모습인데 문제는 이제 지구력이 조금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편성에서 복병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말이 9번 보령한호 그리고 10번 강목천왕 지금 두 마리가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바로 훈련 상태가 매우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딱 편정표가 나왔을 때 12번 게이트를 하필이면 받아서 이 말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지구력상 선행을 못 나가고 외곽을 돌게 되면 아무래도 버텨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판단에서 이번 경주는 게이트가 좀 불리하다고 판단했고 안쪽 게이트로 내려와서 기습선에 나갈 수 있는 편성이라면 주의해야 될 말로 저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경주 앞말 편성 직전에 순말들과의 데뷔전 경주에서도 출중한 능력을 선보였던 5번 랩터코어는 그야말로 중심권의 마필 충분히 가치가 있죠. 한마디로 이 1경주 편성은요. 5번 랩터코어라는 중심 충마가 우뚝 서 있는 경주죠.
당시 5번 랩터코어는 경합성 선두 레이스를 너끈히 이겨낸 그 데뷔 전부터 아주 좋은 능력을 보였죠. 이번에도 연투 기대치가 매우 높아 보이고요. 1번 파티라이언 설명 잘해주셨는데 모래 민감성을 보이며 코너에서 처졌고 초반 전개에서 이제 타마필의 겁을 먹고 좀 처진 게 페인이었는데 이번에 얼마만큼 타마필과의 경합을 피해 레이스 운영을 하고 또한 모래를 덜 맞고 전개를 펼치는가가 입상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신마 중에 한두 더 눈에 띕니다. 바로 7번 예술의 경지입니다. 예술의 경지. 주행심사 때 인코스에서 시종 모래 맞고 그야말로 실전 방불케 하는 주행심사를 치러왔단 말입니다. 이 주행심사도요. 자, 편하게 선행을 나서서 압박 없고 모래 안 맞고 레이스를 펼친 신마가 있는가 반면 이 7번 예술의 경지 같은 경우는 뭐 편하게 선을 나선 조건도 아니고 내측에서 계속해서 모래를 맞고 전개를 펼쳤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제법 탄력적인 걸음을 선보였는데 이 말도 이번에 실전 데뷔전 치르는 가운데 이 국악적판 승인자구 착용으로 주행의 안정화까지 도모하고 출전을 합니다. 훈련 완성도도 상당히 높아졌어요. 이 7번 예술의 경지 데뷔전 즉시 전력감으로 보이는데 자 최성진 의원 7번 예술의 경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7번 예술의 경지는 앞으로 띄워줄 말로 저 역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신마라서 조심스럽긴 한데 주행 심사 시 초반부터 좀 열심히 추진을 했는데 초반 스피드 자체가 그렇게 빠릿한 앞선에 붙어서 전개할 말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거리가 늘어나면 점점 잘 뛸 수 있는 유형의 말로 판단을 하는데 지금 데뷔전 1000m라면 추입해서 입상까지는 데뷔전에서 쉽지 않다라는 판단으로 앞으로를 좀 기대해야 될 그런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 스타트 1경주는요. 편성상 한 수 위로 예측이 됩니다. 5번 랩터코어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이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3세 이하 미승리마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이미 동거리 입상 전력이 있는 마필이 상당수 눈에 띕니다. 하지만 직전과 달라진 경주 여건 또한 전개상 꼭 선행을 나서야지만 되는 조건의 인기마도 눈에 띕니다. 비록 최근에 다소 아쉬운 전력으로 고배를 마셨던 착승권에 머물렀던 말도 이번에 충분히 재도전이 가능한 이 복병 전력도 충분히 체크가 되는 이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그런 부분 모두 종합해서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 경주는 제가 준비한 경주입니다. 1300m 6등급 역시 하위 등급이고요. 12마리 게이트 중에서 사실상 능력 성장세를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전력이 없습니다. 현등급에서 아직은 잠재력이 여유가 크지 않은 상대적인 전개를 꼼꼼히 따져야만 하는 마필들 간의 접전 레이스로 판단해야 되겠죠. 직전에도 상태가 좋았고 좋은 능력을 보였던 또한 이번에도 상태가 여유가 좋았던 그 마필이 전개적 우위를 챙길 수 있는 구도라서 여전히 믿음이 앞서 보입니다. 바로 5번마 울트라 파워란 전력이죠. 데뷔 이후 두 번의 경주 1000m와 1300에서 이제 스피드에 대한 가능성을 보였고 직전에는 초반에 몰아서 선두권 내측을 장악한 이후부터 끈끈하게 걸음을 버텨냈습니다. 아직도 힘이 약간씩 덜 차 있는 모습은 보여줬지만 막판까지 버티려는 근성 자체는 충분히 여유를 보였다는 판단이고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훈련에서의 모습도 스피드감이 상당히 상대 편성 대비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전개 조건에서도 불리함이 없는 이번 구도에선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전개가 주는 5번 울트라 파워를 다시 한번 주목해드릴 수 있는 구도입니다. 후착 도전권에서는 안쪽 1번마 와일드 제라늄, 중간권 8번마 탐라리스트, 그리고 3번 체인지백이란 마필을 주목할 수 있을 텐데요. 자, 1번 와일드 제라늄은 데뷔전 1300에 도전을 해서 흐름에 밀리는 듯 좀 아쉬움을 보였었는데 오히려 직전에 1600에 도전해서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어요. 오히려 선두권을 장악했던 것이 독이 된 모습으로 막판에 끝까지 버텨내지는 못했지만 직선 초입까지 보여줬던 그 중속과 스피드는 많은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여전히 가벼운 모습 유지해주고 있는 이번 구도에선 성장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8번마 탐라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결정력이 좀 크지는 않지만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전에도 약간의 충돌 피해 속에서 선입권에 가담한 이후에 중간권에서 끈끈이 버텼던 그 끈기라면 직전만큼의 걸음만 보여줘도 여기서도 경쟁을 갖출 수 있는 8번 탐라리스트 여전히 경쟁 상대로 판단이 되고요. 3번마 체인지백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발주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은 있는데 직선 구간에서 몰아주는 스피드 탄력 자체는 상당히 여유가 많은 전력입니다.
의외로 이번 경주에서는 직전보다 저는 좀 더 가볍게 느껴지는 마체의 주폭을 보여주고 있어서 상대권 자체가 사실상 울트라 파워나 그 외의 마필들의 그 능력성 장세에 강한 전력들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틈새가 열려준다라면 올려붙일 수 있는 걸음을 갖춘 3번 체인지백도 여기서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겠죠.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는요. 직전의 입상이 우연이 아닌 성장세의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는 5번마 울트라 파워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후순위 압축이 중요한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견이 좀 있는 그런 경주로 판단이 되는데 우선 말씀해 주신 말들 중에 5번 울트라 파워 강조해 주셨는데 저 역시 이번 경주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직전에 이제 편하게 좀 선행을 나섰다는 부분이 있긴 해도 이번 경주도 또다시 선행을 편하게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 저 역시 열어두고 있고 3번 체인지백 같은 경우는 직전에 좀 편하게 선행 나선 5번을 결국엔 못 잡는 늦추입의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경주는 또 경주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입해서 역서력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6번 파이널 윈드라는 말도 이번 스피드 자체가 좋은 말이고 직전 경주 보면 이제 초반부터 거의 추진 없이 그냥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앞선에서 5번과 자웅을 겨룰만 하다라는 판단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영광이철스는 이번 경주 충분히 도전할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 보여준 초반 스피드가 다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12월 29일 데뷔전에서도 내측으로 기대면서 충돌하고 출발을 좀 안 좋게 했던 말입니다. 정상 출발 선입 전개, 최적 전개가 또 가능하고 뒷심도 어느 정도 보여준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가능성 충분하다라는 판단인데 이번 영광의 치얼스 언급을 아예 안 해주신 이유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답이 좀 있었어요. 영광의 치얼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앞으로 뛰어줄 전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데뷔전 분명히 기대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직전에 영광의 치얼스는 거세하고 두 번째 경주를 맞이했던 경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주폭은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기대는 버릇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리가 늘어난 부분이 지금 레이스에서 초반에 분명히 가담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탁월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분명히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까지 기대는 그 모습들 자체라든가 초반에 보여주고 있는 스피드 자체가 월등히 변화가 크지 않은 이번의 구도까지는 영광의 치어스는 이번 경주를 기점으로 좀 판단할 수 있는 마필로 판단하지 바로 입상을 차지할 수 있는 전력으로는 좀 생각이 필요한 전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광의 치얼스에 대해서는 두 위원 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영광의 치얼스는 직전에 데뷔 이전째 거세 이후 출전. 당시 내측에서 올라오는 걸음은 좋았습니다만 백동일 위원 설명대로 아직은 주행 안정화가 뚜렷하게 도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기대치를 높게 갖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은가 이런 평가를 내리셨네요. 5번 울트라 파워가 직전에 강공선행 작전으로 드디어 첫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직전 당시에도 과거 기대는 버릇이 아직은 남아있어서 막판에 직선에서 오른 채찍을 낼 때 내측으로 기대는 악벽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5번 울트라 파워는 국악자극판 승인장구를 착용하고 출전을 합니다. 아무래도 국악자극판을 착용하고 출전하는 이번 경주 그래도 주행의 안정화를 좀 더 높여볼 수 있다라는 평가고 얼마만큼 이번에 편하게 선행을 나설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시는 되겠습니다만 6번 파이널 윈드와 초반 선두 경험은 할 듯합니다. 하지만 이 선행을 나서주는 조건에서는 5번 울트라 파워의 이 선전 기대치는 상당히 높아 보여요. 8번 탐마리스트가 직전에 3선이 타면서 막판에 향상된 결정력을 보이며 첫 입상을 차지했습니다. 1300m만 두 번 뛰어봤던 말이죠. 이번 경주도 흐름이 직전 정도의 빠른 흐름은 예측은 됩니다만 적절한 타이밍에 퍼트를 할 수 있는 그 마필이 되겠죠. 다시 한번 적임 리차드 기수가 기승하는 8번 이 탐나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6번 파이널 윈드가 있죠. 직전 경주 동거리 첫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인데 당시 코너에서 탐마필 약간 좀 방해를 해나가면서까지 선두 자리를 고수하고 마지막까지 근성을 발휘했는데 이번 경주 5번 울트라 파워와 초반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도 가능하고 적정거리 출전에 6번 파이널 윈드가 되겠는데 백동일이 아니요 6번 파이널 윈드 어떻게 평가하세요? 판단 선택적으로 판단했을 때 저는 이 마필을 불러드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선행권을 여기서 울트라 파워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6번 파이널 윈드를 선택할 수가 없는 구도인 겁니다. 인 MC 같은 경우는 차라리 탐라리스트를 중심권으로 축으로 판단해 주셨기 때문에 선행을 나설 수 있는 2대 마필들을 선택해서 말씀해 줄 수 있지만 저는 이 편성에서 가장 위로 보고 있는 마필이 울트라 파워예요. 근데 울트라 파워하고 파이널 윈드가 같은 선행 습성을 가지고 나서 동반 입상할 수 있는 구도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울트라 파워는 그래도 근성을 좀 보였고 훈련 성과가 좋았다 하다면 파이널 윈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지구력
자체가 워낙 부족했던 모습이라서 초반부터 추진을 아예 안 했던 마필이에요. 그만큼 그 마지막에 힘을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거의 버티기였어요. 그렇다면 울트라 파워가 선행을 나선다고 판단하고 있는 이번 구도에서 저는 6번 파이널 윈드를 추천드릴 수가 없겠죠. 네, 그래요. 전개 양상에 따라서 이제 선행마의 동반 입상을 노리는 것보다는 선입권에 있는 말을 중심에 나왔을 때는 선행마 두 마필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만 백동열 위원처럼 이제 선행마를 한두 강력하게 추천드릴 때는 이 도전권에 앞선의 이제 경합 혹은 선행 못 나설 말을 제외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그 스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부산 이경주는요. 다시금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할 수 있는 5번 울트라 파워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삼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3세 이하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3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은 우승 경험 없는 미승리 6등급 마필 간의 최단거리 레이스입니다. 자, 이미 직전에 뚜렷한 실전 변화를 보이며 데뷔 이전째 입상을 했던 10번 바람과 구름이라는 마필이 한두가 있고요. 여타의 마필 중에서는 이번에 데뷔전을 치르는 기본기 출중한 신마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여기에 직전에 좀 사연이 있던 말도 한두가 있죠. 자, 눈에 확 띄는 신마는 바로 5번 분단의 벽 너머입니다. 주행심사를 작년 9월에 이미 통과했던 말인데 천지굴권염 병력 공백이 있었습니다. 휴양이 길어졌고 지난 2월 9일 날 거세를 단행했고 3월 16일 날 다시 한번 주행심사를 치러왔는데 병력 여파 어느 정도 완화된 듯 아주 경쾌한 걸음으로 다시 한번 두 번째 주행심사도 좋은 능력을 선보였어요. 당시 중위권 외곽에서 모래 맞고 전개를 펼쳤고 직선 외곽에서는 상위 등급 제것마와 함께 뛰었는데 전혀 기죽지 않고 아주 잡고 여유 있는 걸음을 보였습니다. 두 번의 실전과도 같은 주행 심사를 치르면서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신마를 평가를 했고요. 이번에 데뷔전이 다소 늦어졌지만 그만큼 충실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자, 이번에 즉시 전력을 선보일 5번 분단의 벽 넘어 중심권의 마필로 강조를 드립니다. 외곽 10번 바람과 구름입니다. 작년 12월 14일 데뷔전에서는 지나친 선두 경합으로 완전히 무너졌고 그 다음 경주는 진입겁으로 제외가 됐었죠. 자, 이후 살짝 공백이 있었고 직전에 실전 이전째 코스 이점의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하며 당시 최단거리 첫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자, 이번에는 10번 외곽 게이트를 연한 요 10번 바람과 구름이 되겠습니다만 직전 데뷔전 경주도요. 코스 이점도 좋았습니다만 상당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밀어서 나간 선행이에요. 그렇게 나가는 선행은 아무래도 힘 소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까지 걸음을 보였다는 거죠. 이번에 게이트 외곽 밀렸습니다만 10번 바람과 구름이 왜 선에서 찌르고 들어오면 또 선행이라는 거죠. 게이트 외곽 밀렸다고 선행 못 나가는 거 아닙니다. 자, 10번 바람과 구름 다시 한번 선행 1승 기대치가 높아 보입니다. 여기 2번 BK존이 직전에 사연이 있었던 말이죠. 당시 출발 능력 좋았고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펼쳤는데 이 3코너에서 앞선 마필에게 다리가 걸려서 정말 기수가 낙마할 뻔했어요.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쳐졌죠. 어쩔 수가 없는 주행 중에 악재가 발생했죠. 그야말로 마필도 휘청거렸고 기수도 낙마할 뻔했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완주를 해줬는데 이번 BK존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요. 기본 선두 선입력도 있고 직전에 앞선 마필에게 다리 걸려 펼쳐졌던 악재 떨쳐내고 이번엔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선이 끈끈한 전력, 인코스 최적 전개 2번 BK존이 되겠고요. 여기에 12번 끝판 클로저가 작년 12월에 데뷔전 실격 처분을 받았는데 정말 당시에는 상당히 아쉬운 전력을 선보였어요. 공백 이후에 지난 3월 16일 날 주행 심사 시 당시 그래도 상위 등급 마필과 함께 뛰었는데 밀어 선입전을 펼쳤고 발주도 살짝은 늦었지만 그래도 앞선 가담 능력을 선보였던 말이요. 12번 끝판 클로저입니다. 막판에는 직선에서는 잡고 여유 있는 걸음 보였는데 이번에 실전 이전째 확연하게 황불탈퇴한 면모를 충분히 선보일 수 있는 12번 끝판 클로저까지 복병 가치로 말씀드립니다. 네, 결국 부산 삼경주는요. 데뷔전 즉시 전력감 5번 분단의 벽 너머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도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고 있고 저 역시도 같이 생각하는 부분은 있는데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어서 질문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나요? 엄마 분단의 벽 넘어 좋았습니다. 뭐 훈련 성과도 뭐 병합 성과도 좋아서 저희 높게 평가하는데 다만 그 직전에 이제 주행 심사 자체가 과연 은폐한 건지 아니면 저것밖에 안 되는 건지 아직까지 판단이 확연히 들지는 않아서 중심축보다는 저는 후차권에서 좀 기대치를 높여보는 마필로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10번 바람과 구름이 직전 그렇게 무리한 전개를 펼치고도 버텨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사실상 데뷔전의 상대보다는 분명히 약해진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더 좋아진 모습의 바람과 구름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6번마 오토소닉이라는 마필이 19점 마필이죠. 주행 심사 당시에는 초반에 몰고 나서나 이제 코너에서 모래를 맞고 좀 처지는 아쉬움을 보였었는데 전체적인 주퍽이나 훈련 성과는 나쁘지 않았던 모습이고요. 이번에 망사 가면과 이제 제가를 신청을 하면서 장구 변화를 통해서 이 마필의 변화를 모색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의 잠재력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마필 한번 여쭤볼게요. 외곽 11번마 페르디도 로켓이란 전력입니다. 주행심사 자체는 영희시대 가부대의 재건 마필들과 함께 뛰었어요. 초반에 발주가 약간 늦어버리면서 밀리긴 했습니다만 직선 구간에서 채찍을 댔을 때 반응은 분명히 여유를 보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근성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성과도 나쁘지 않다고 평가를 해요. 레이스름이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사실상 따져보자라면 이번 경주가 그렇게 보여준 순발력과 잠재된 스피드가 강한 전력은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인 혈통적인 잠재력도 좋지만 가지고 있는 주폭의 여유도 좋았던 11번 페르디도 로켓돔 여기서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판단인데 이 마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역시 뭐 주행 심사 때 발주가 매끄러지 못한 가운데 경주 운영에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가 뭐 앞선이 그리 빠르진 않다고 평가를 하셨지만 그래도 앞선이 좀 강해 보입니다. 선두 선입권이 촘촘하고 강해 보이고요. 게이트 외곽 배정반은 11번 페르디도 로켓이 얼마만큼 초반 전개에서 선두 선입권의 유리한 전개 운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실전에서 보여줬던 능력이 있고 또한 주행심사 때 월등한 기량을 보였던 말에게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11번 페르디도 로켓은 차후에 경주 여건이 좋아졌을 때 실전 경험 쌓은 후에 이 마필을 좀 높게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 데뷔전은 좀 지켜보는 마필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MC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에 대해서 저 역시 대부분은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후착말들은 다 일치하는데 중심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MC께서도 5번 분단의 벽 너머라는 이번 경주 데뷔전을 갖는 말을 중심마로 선정해 주셨는데 저는 신마 중에 6번 오토소닉을 굉장히 좋게 보고 중심마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말들에 대해서는 MC께서 워낙 잘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가름하고 저는 6번 오토소닉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서 주행심사 모습에서 최선 추진, 초반부터 직선까지 최선 추진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후에 훈련 성과가 또 매우 좋고 이번 경주 5번 분단의 벽 너머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해서 상대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굵은연 병력, 그 다음에 거세어 초출전 이런 불안 요소가 있다라는 판단으로 더욱 잠재력 좋아 보이는 6번 오토소닉 데뷔전부터 충분히 통할 수 있는 19조의 잠재력 좋은 신마라고 판단하는데 아예 언급 없으셨던 이유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당연히 많은 인기를 모을 겁니다. 19조의 신마라는 프리미엄도 있죠. 그런데 주행 심사 모습으로만 보면요. 모래를 맞고 처지는 모습과 직선에서 주행 불량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아직 좀 다듬어야 될 부분이 많아 보여. 물론 이번에 망사 가면과 계란형 큰거리 제갈 승인장구 착용으로 모래 민감성과 주행의 안정화를 도모했다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글쎄요. 그 악벽이 단번에 이 승인장구 착용으로 이 신마가 사라질지에 대해서는 미지수고요. 자, 이번에 데뷔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차후에 이 데뷔전에서 얼마만큼 이제 모래 민감성이 상쇄됐나 그 부분을 판단한 후에 차후에 좀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6번 오토소닉입니다. 이 데뷔전에서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산 3경주는요. 출중한 기본기를 갖춘 데뷔전 즉시 전력감의 신마예요. 5번 분단의 벽 너머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하위 등급의 중거리 1600m 만만치 않은 구도입니다. 이미 1600m 도전해본 말도 있고요. 초반이 느리기 때문에 항상 끝걸음 남겼던 말이 이번에 늘어난 거리에서 중거리에서 1600m 의도적으로 도전하는 형국입니다. 전반적으로 입상 가능권 마필 간의
능력 편차가 크지 않아 보여요. 그 부분 종합해서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부산 4경주 집중 분석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우선 눈에 띄는 말은 안쪽에 있는 사변 퓨전파크입니다. 빠른 말이 없는 전무한 그런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매우 유리해졌다라는 판단인데 단독 선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직전 경주 폭주하면서 도주성 전개를 해내고 이걸 잡아내지 못하면서 결국 오버페이스로 막판에 무너지면서 적중에 실패했던 안타까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의 실수는 없다라는 판단이고 편한 선행 후에 버티기 매우 가능성 높은 말로 중심말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6번 영봉산입니다. 늘어난 거리에 적응을 못했다라는 판단입니다. 약편성을 만났고 차분한 전개가 가능한 막판에 뒷심 몰아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줄어든 거리에서 이번 경주는 1300m 강점을 보인 거리인 만큼 도전 가능하다라는 판단이고 안쪽에 있는 이번 대로의 꿈도 차츰 성장해가는 모습이 보이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 이후의 훈련 모습도 매우 양호하고 지금 앞선의 지구력이 확고한 말이 별로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게이트 2점까지 얻어서 최적 전개라면 충분히 입상 가능성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12번 파워풀핏도 추임력이 좋은 말입니다. 최근에 계속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가능성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경주는 추입 자체가 어려운 경주 흐름 속에 결국은 고전했는데 앞선에 이번에는 지구력이 분명히 불안한 검증이 필요한 말들이기 때문에 추입하기에 여건이 아주 좋은 그런 경주로 판단하는 만큼 도전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정리하면 단독 선행 후에 버티기 가능성 매우 높은 4번 퓨전파크를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한 말들의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1600m 이제 부산의 1600m 하위 등급 경주가 매번 거의 이변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상당히 생각의 차이에 대해서 크게 보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아마 퓨전파크를 저희도 높게 평가를 하지만 직전에 분명히 좀 끄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그게 좀 그렇게 심했던 모습은 아니어서 바로 1600m에서 중심으로 잡을 수 있을까라는 점은 좀 고민을 해서 후착 자체에서 높게 보는 마필로 평가하고 있고요. 12번 파워풀핏은 딱 하나입니다. 모래를 맞지 않는 취입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모래를 맞다 보니까 자리를 못 잡는데 직전도 외선에서 자리를 잡아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연결이 안 됐었죠. 이번에는 최외선이라면 오히려 그런 타이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모습 인정해 보고 싶고요. 6번 영봉상도 성장 가능성 있는 마필로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가장 좋아지고 있는 전력으로 판단하는 마필이 10번마 다이나믹 볼트라는 마필이에요. 어차피 결정력 자체는 다 뛰어나다라고 평가할 수 없고 4번 퓨전파크가 분명히 선행 갈 수 있지만 1600 거리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는 한 번쯤의 경험이 좀 중요하다는 판단이라면 꾸준하게 뛰어줄 수 있는 10번 다이나믹 볼트가 가장 제격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2017년 12월부터 19년도까지 굉장히 장기 휴양을 다녀오고 나서부터도 잘 뛰어주고 있는 전력이고 선입권 가담 능력 중에서는 가장 스피드뿐만 아니라 훈련 성과도 우수했기 때문에 이번 편성 자체에서는 유연명 기술의 안전교체인 10번 다이나믹 볼트는 절대 배제하면 안 된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마필을 말씀 안 하신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네, 가능성은 당연히 이번 편성에서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저 역시 판단하기 때문에 5두의 마지막으로 배치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건 제가 직전 경주 앞두고 훈련 상태가 워낙 좋아서 중심마로 좀 추천을 드렸던 안타까운 기억이 있는데 전개도 사실 그 당시에 무난했기 때문에 4코너 이후에 힘을 써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올라오다가 결국엔 한 300m 남겨놓고는 무너지는 모습 굉장히 좀 안타까웠는데 이 말이 딱 그 정도로 어느 정도 그 정도로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인데 어쨌든 이번 경주 앞선에서 저는 4번 퓨전파크가 한 수 앞선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10번 다이나믹 볼트는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자리는 추임마가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4번 퓨전파크의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할 수 있다. 상당히 높게 평가하셨네요. 10번 다이나믹 볼트는 그래도 최근에 1600m 두 차례 경주에서 맞상대가 강했을 뿐이지 충분히 기대 가능성을 엿보였단 말이에요. 직전에 선두 외곽 적극전을 레이스 펼치며 제법 버텨내는 전력 보였는데 이번에 4번 퓨전파크가 선행을 나선다 한들 게이트 외곽의 10번 이 다이나믹 볼트가 두 번째 자리 훨씬 더 수월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 10번 이 다이나믹 볼트는 유효 편성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마필로 강조를 드려봅니다. 12번 파워풀 핏, 그렇죠. 이미 3월 달에 동거리로 입상했던 이 전력이 있었던 말. 게이트 외곽이지만 오히려 더 좋아 보여요. 머리 덜 맞고 전개 운영이 가능한 12번 파워풀 핏 이번에 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고요. 여튼 6번 영봉산이 있고 1번 파이널 프리언트도 직전에 이번에 1600 거리 직전에
가능성을 엿보였단 말이죠. 차분하게 철저하게 후미에서 힘한배 이후 막판에 딱 한 발 쓰는 전략. 1600은 그런 전략이 좋아요. 출발의 직선권이 가장 길기 때문에 뒷직선에서 괜히 힘 소진은 하고 자리 마구 잡으려고 힘 소진할 필요가 없이 차라리 참고 막판에 직선에서 전개 열리면 올라붙이는 이 추입형으로 각지를 잡는 게 좋을 텐데 그러한 질주성으로 직전에 1번 파이널 포인트가 기대치를 가능성을 엿보였단 말이잖아요. 3차. 최성진이 요 1번 파이널 프런트 요 편성에서도 1600m 기대치를 가져볼 만한데 1번 파이널 프런트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이 말은 초반 스피드가 좋지 않아서 후미권에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굉장한 이변이 발생했던 앞선이 완전히 우르르 무너지면서 좀 약간의 어버지리성 있었다라는 판단이고 이번 경주 앞선에서는 저는 이제 4번 퓨전파크라는 말을 굉장히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올라올 수 있는 말 중엔 자력 추익 가능한 또 12번 파워풀핏이나 2번 대로의 꿈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번 파이널 프런트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부산 사경주는요 이번에 선행 1승 기대치가 높은 말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4번 퓨전파크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전력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자, 부산 5경주고요. 경주거리 1600m 국산 5등급 8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순한 8마리 편성의 5경주가 되겠습니다. 5등급 1600m 레이스. 원래 이제 출마 등록에는 상당히 좀 더 능력마들 잘 뛰었던 말들이 포함이 됐었는데 출마 신청해서 이제 이번에 출마를 못 하게 됐네요. 누락이 됐나 봐요. 8마리 단순한 편성이고요. 어느 정도 입상마의 윤곽은 드러나지만 하이 등급 1600m 레이스이니만큼 이변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 부분 모두 종합해서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5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최상의 훈련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말이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어서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바로 7번 환한 세상이란 말입니다. 4등급에서 계속된 컨디션 난조 때문에 부진한 모습을 거듭하다 결국 5등급으로 강급이 됐는데 이후에도 계속된 부진을 보이다가 직전 경주 3착을 해내면서 컨디션 회복세를 분명히 보여줬는데 이후에 훈련 모습을 봤을 때 직전 경주 3착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최상의 컨디션 오히려 더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미 5등급은 극복했던 경주력을 갖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최상의 컨디션을 맞이한 지금 현재 이번 편성 가장 우승 가능성까지 도전할 수 있는 우승까지 도전할 수 있는 매우 강한 믿음을 가질 중심마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빠른 말 없어서 편하게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이 한 말이 있습니다. 4번 투투터보 굉장히 전개상 유리한 말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이외에도 빠른 말 적은 편성이 유리하다라고 판단되는 상대적으로 6번 우주정벌이라는 말도 전개상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겠고 이번에 늘어난 거리가 불리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말이 바로 2번 우라노스제입니다.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충분히 늘어난 거리도 도전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정리하면 상태 최상의 7번 환한 세상을 중심으로 확실한 압축 적중을 노려보는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촐한 구도지만 쉽게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는데요. 7번 환한 세상을 저도 무시하고 싶지는 않은데 계속 저 정도의 모습밖에 못 보여주고 있어요. 더군다나 기대했던 모습들이 과거에도 노출이 됐었고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됐지만 항상 환한 세상은 외측보다는 내선에서 전개를 펼치는 건 유리한 마필이기 때문에 추입을 하다가 그냥 끝나버릴까 봐 중심축으로 잡기엔 상당히 좀 불안 요소가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 그 부분 먼저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중심축보다는 후차권으로 판단하는 것이 좀 옳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약한 편성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8마리의 단촐한 편성이기 때문에 전개상의 어떤 변수보다는 상태 좋고 준비된 말이 더 잘 뛸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바로 그런 케이스에 어울리는 말이 7번 하는 세상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은 능히 극복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항상 응원하지만 생각의 차이가 좀 큰 경주인 것 같네요. 저는 이마피를 이번 편성에서는 절대 배제 못한다고 평가합니다. 1번 킹스톰도 강급 말이죠. 근데 최근에 걸음 변화가 크지가 않고 이번 우라노스 제이는 직전 경주 선두를 냈지만 1600m에서 첫 도전했을 때 38만 시대 능력 부진 실격받았었어요. 그만큼 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구도가 아니고 불면의 마리칸도 매번 늦추입, 투투터보는 직전에 선행을 갖자면 너무 서버렸고 매니 디센턴트 우주정보의 환한 세상도 기복을 보이고 있다라면 승급장을 차르고 있는 이 8번 완봉이라는 마필의 성장세는 반드시 읽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마필 역시 1600거리에서 능력 부진 실격을 받았던 기억은 있지만 그 부분을 최근 두 번의 경기를 통해 완벽하게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었어요. 직전에 이탈도 굉장히 빨랐음에도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기를 펼쳤고 직선공학 결정력도 보여줬죠. 이전에 성장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8번 완봉은 여기서도 성장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는데 이 마필을 아예 언급을 안 하세요. 완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8번 완봉은 지금 이번 경주가 승급전인데 어쨌든 직전 경주와 직직전 경주에 비하면 편성이 상대가 만만치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특히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경주 흐름 자체가 굉장히 느렸습니다. 최근에 1600m 경주 중에서도 유독 느린 경주 흐름 속에서 선행권에서 자리를 잘 잡고 추진력을 발휘했는데 결국 이 말은 보면 항상 어느 정도 경주가 빠르게 흘러갈 경우에 굉장히 따라가는 데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4번 투투터보라는 말이 이끄는 경주 직전 경주보다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8번 완봉 같은 경우는 이번 승급전에서 좀 고전이 예상되는 말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오경주 핵심 포인트는 뭐 단순한 편성이지만 도전 가능한 마필들이 상당수 많이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당일 주로 컨디션과 주로의 흐름과 또한 주로의 이 빠르기에 상당히 이번 경주의 핵심 변수가 될 듯한데요. 눈에 보이는 선행은 4번 투투터보죠. 하지만 직전에 완전히 하염없이 1600m에서는 무너진 그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디까지 버텨내는가가 관건이 되겠고 그렇다면 단순한 편성에 이 추임마들에게 좀 눈독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 중에 뭐 7번 환한 세상도 있고 직전에 아예 적극적으로 선입 펼치며 우승을 했던 8번 완봉도 있지만 이 3번 불멸의 마리칸이 그래도 계속해서 1600m를 뛰면서 5등급 무대의 강자 틈바구니에서 계속해서 전력을 다졌고 최근에 착순권 언저리만 맴돌고 있습니다만 직선 걸음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좋아요. 직전에 3번 불면의 마리칸은 늦발했어요. 늦발하고 흠이 쳐졌고 막판에 올려붙였습니다만 늦어버렸죠. 하지만 이번 경주는 앞선 4번 투투터보가 이끌어가는 페이스지만 자 어느 시점까지 버텨낼지 미지수인 이 선행마 출전이기 때문에 이 3번 불면의 마리칸이 직선에서 충분히 역습이 가능해 보이는 이 편성을 잘 만난 말로 보이는데 최성진이 연주 3번 불면의 마리칸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뭐 사실 1600m에서 이 정도 편성이라면 가능성이 없다라고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도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전 경주에 같이 뛰었던 환한세상과 비교해 봤을 때 이 환한세상은 말씀드렸지만 컨디션의 상승세가 정말 눈에 띌 정도고 3번 불멸의 마리칸은 최근에 계속 어느 정도 그냥 꾸준히 뛰어주는 모습인데 큰 변화는 없다라는 판단인데 7번 환한세상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앞선 선의권에서 한 마리는 버텨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3번 불멸의 마리칸과 7번 환한세상이 추입으로 동반 입상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밀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산 오경주는요 단순한 편성에 직전에 뚜렷한 실전 변화의 면모를 보였단 말이죠. 거기다 임성실 기수의 기용 7번 환한 세상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편성 중에 은근 혼전도가 높은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 전력에게도 충분히 입상 찬스가 돌아갈 듯한데 최근에 실전 부진한 면모 속에 아쉬움을 남겼고 인기 대비 졸전을 펼쳤던 말이 이번에 복수전을 다짐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부산 편성 중에 은근 혼전도가 높은 이 부산 6경주는요.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어려운 경주 제가 맡았습니다. 6경주 1300m 5등급이고요. 풀게이트도 풀게이트지만 아직까지 실전 변화가 크지 않은 전력들이 역시 많습니다.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스피드의 마필들은 이번 경기 분명히 전개가 격돌하는 구도이기도 하고 나머지 마필들은 선의권에서 결정력이 분명히 큰 전력들은 아니에요.
누가 더 좀 더 보여줄 걸음이 있을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누가 더 훈련시 성과가 좋았는지에 대한 판단, 의지를 보였는지에 대한 판단까지 모든 것을 아우러서 판단을 해야 되는 구도가 오늘의 경주인 것 같습니다. 선입권의 마필도 좋지만 직전 경기 아쉬움을 털어내기 위해 다시 한번 준비를 보여주고 있는 이 마필이 눈에 띄죠. 바로 외곽 11번 마 머니 블랙홀입니다. 휴양 이후에 첫 도전이었던 이제 2월 달의 경주에서도 상태감이 좋아서 뭐 저희 방송에서 최성진 위원께서 많이 강조를 드렸던 마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당시 중앙에서 가볍게 첫 전개를 펼쳤는데 코너에서 진로가 굉장히 많이 막혔었어요. 그 부분이 아니었으면 입상이 연결이 됐을 만큼 주폭의 회복선을 보였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직전에 많은 인기를 부여받았었죠. 근데 결과는 후미권 뒤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마필 자체가 가담하는 것도 가담하는 거지만 패출혈이 발생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경주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던 모습이었죠. 패출혈 여파 이후에도 꾸준하게 훈련을 해주면서 마필 상태를 점검해 오는 모습인데 가볍습니다. 이 정도의 모습이라면 바로 다시 한번 기대를 걸 수 있는 상황으로 봐요. 선행권의 마필들이 전기에서 싸울 수밖에 없고 그 중간권에 있는 선의권의 마필들이 강하지 않다라면 기본 능력에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던 11번 머니블랙홀 정우주 기세의 감량 조건은 가장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순위 도전권에서는 안쪽에 있는 1번 파이트 매직, 2번 노멀 클래식, 그리고 중간권 6번 조이풀 메모리를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 6번 조이풀 메모리는 결정력은 크지는 않지만 선입권에서 응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 마필 자체의 단점은 모래를 맞으면 덜 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자리 선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직전의 경주에서 조이풀 메모리는 이제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하게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정말 다실바 기수가 대단한 것은 인코스에서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마필을 제어를 하면서 최대한 모래를 맞추지 않습니다. 물론 당시 상대의 흐름에 따라서 입상은 안 됐지만 그 부분만큼은 자실백에서 워낙 마필을 잘 끌어주고 있고 이번엔 선입권에 가담할 수 있는 중간권의 게이트를 맞이하고 있는 만큼 안쪽 두 마리 보내놓고 따라가도 자리는 잡을 수 있는 구도예요. 6번만 조이풀 메모리의 기본 능력, 다시바 기술하면 좀 높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2번만 노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직전에 장악이 실패했었죠. 초반에 약간의 가벼운 충돌 속에서 선행권을 장악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 레이스 장악을 해줄 수 있는 선두권 요건이라면 훈련서가 가벼웠던 노멀 클래식 여전히 가치가 크고요. 승급전을 치르고는 있습니다만 직전 결정력의 변화를 보였던 1번만 파이트 매직도 직전의 경주가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2선에서 따라가는 전기를 펼치고도 입상을 했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결정력에 대한 여유를 보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승급전이라 할지라도 코스 이점까지 좋아진 이번 구도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겠죠.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선 선입권에 있는 마필들을 어떻게 잡아먹을지 전개가 중요합니다만 기본 전력상에서 그리고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11번 머니 블랙홀을 가장 강조드리면서 후순위 압축을 해나갈 오늘의 6경주입니다. 네, 6경주 백돌위원회 집중 분석 경주 강하게 응원을 드리고 싶은 경주입니다. 마번 보고 있는 말에 대한 생각도 그리고 전체적인 구도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일치합니다. 앞선에서 싸워주고 11번 머니블랙홀이 올라오는 구도 저 역시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고 11번 머니블랙홀 저 역시도 중심마로 동일한 생각 갖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11번 노멀 머니블랙홀 이번 경주 뭐 직전 패출의 여파 주행 심사 모습을 봤을 때 충분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의 잡고만 주행하는 모습 이상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노멀 클래식도 직전에 자리 못 잡았던 외곽 게이트의 아쉬움 1번 파이트 매직 직전에 상태 올라왔기 때문에 중심마로 강조드렸는데 여전히 양호합니다. 6번 조이풀 메모리도 직전에 출발 시에 연말한테 막히면서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정상 출발이라면 충분히 앞선에서 버티기 가능하다라고 강하게 응원식 드리고 싶은 경주입니다. 네, 일단 전개 양상의 안쪽에 두 마리 마필이 선두 레이스를 장악해낼 공산이 큽니다. 2번 노멀 클래식이 직전에 승급전 외곽 게이트 불리함 선행 못 나가니까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번에 2번 노멀 클래식이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1번 파이트 매직이 직전에 뚜렷한 실전 변화 보이며 첫 승을 달성했단 말입니다. 당시 10번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여건히 극복해내고 2선에서 경합 레이스 펼치면서도 막판에 월등한 결정력을 선보였죠.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온 1번 이 파이트 매직이 이 승급전에서도 훨씬 더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힘차가는 속도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1번 파이트 매직 중심으로 강조를 드려봅니다. 여기에 6번 조이풀 메모리 잘 설명해 주셨네요. 초반에 타마필의 양념 마필에게 진로가 막혀가지고 초반 전개가 완전히 꼬여버렸죠. 무리해서 중선위권 가담하는 과정에서 힘소진이 많았고 이번에 결대로 따라가면은 6번 조이풀 메모리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11번 머니블랙홀 설명 잘 해주셨고 여기에 7번 천상오름이 있습니다. 과거 작년 10월에 전 구간 기대는 낙벽을 선보였던 말인데
어느 정도 완화된 모습 속에 지난 1월 4일 날 1300m 거리 우승을 차지했고 승급 이후에도 2월 1일 경주에서 당시 역시 초반 선두 장악에 나서며 입상을 했습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 아쉬웠는데 직전에는 오히려 안쪽 게이트가 독이 된 뒤에 내측에서 자리 못 잡고 시종 모래 맞고 전개를 펼치며 완전히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죠. 직전 경주의 아쉬움을 떨쳐내고 오히려 이 7번 천상오름은 게이트 외곽이 더 좋아 보여요. 모래를 덜 맞고 전개 운영이 가능하겠고 발주도 보완했고 기본 순발력도 있는 말이기에 이번에는 모래 덜 맞고 자리도 선두권에서 유리한 위치 선점 해낼 듯한데 자 백동일이 연주 7번 천상오름 이번 경주 기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전개 여하에 따라서 7번 천상오름은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전은 오히려 인코스가 완벽하게 독이 돼버렸죠.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어요. 흐름에 밀리고 모래도 맞고 그동안 해왔던 전력도 보여주질 못했었죠. 발주 자체가 완벽하게 매끄러운 전력은 아니지만 발주를 받고 몰고 갔을 때 선두력에 가담하는 모습이라든가 3월달의 경주에서는 좀 불리했던 전개 이후에도 주폭을 보일 만큼 가능성 있는 주폭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제 안쪽에 있는 마필들과의 이제 경험 레이스에서 어떻게 자리 포지션을 잡아가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당일 상태나 주로 여건에 따라서는 복병의 가치를 충분히 될 수 있는 마필인 것은 저희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마필은 현장 마필의 상태가 가장 중요해 보이는 마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혼전 레이스 부산 6경주는요. 패출월 발병 이후 도전하는 경주이지만 상태감 크게 하저없는 11번 머니 블랙홀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7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예, 상승세의 이 4등급 마필이 상당수 출전한 접전 레이스 7경주가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입상 도전 가능한 마필들 상당수가 눈에 띄고요. 아무래도 단거리 레이스이니만큼 초중반 펼쳐지는 전개 양상이 입상 성패를 가려낼 듯한데요. 거기다가 마필의 컨디션 변화까지 모두 합해 지금부터 백동일위원회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7경주 제가 준비한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6경주 이어서 바로 또 7경주 제가 소개해드리게 됐네요. 자, 12마리 출전하고 있는데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는 전력들 그중에서도 앞말이지만 최근 몰라보게 근성이 좋아진 이마피를 필두로 후순위 압축을 해나갈 작정입니다. 바로 중간권에 위치하고 있는 7번 오션 피닉스가 출전하고 있는데요. 좀 아쉽죠. 강한 한 발이 좀 아쉽긴 한데 초반부 어떤 전개도 가능해졌어요. 예전에 내측에서 어렸을 때는 데뷔 후 몇 번의 경주를 통해서 안쪽에 갇히는 전개가 좀 안 좋았던 습관들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벗어나서 내측에서 따라가는 전개든 외선에서 가담하는 전개든 선행을 주도하는 레이스든 현등급 자체에서는 통할 수 있는 스피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번에도 안쪽에서 누가 선행을 가든 자리 잡는 데는 불리함이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에서 밀린 데만 세 번째 정도 그 정도 자리에서 자리를 잡아줘도 중속 자체나 탄력 자체 이상 없는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다실바기수의 연속 기승과 상대의 전개 조건 여전히 가벼운 모습의 7번 오션 피닉스 이마필 가지고서 강하게 붙어보겠습니다. 후착 도전권에서는 안쪽 있는 4번 막 퀸 오피서 1번 킹도로드 그리고 10번 외선에 있는 10번 골든나이트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 4번마 퀸오피서란 마필 자체는 원래 선행을 나서야지만 뛰는 스피드형 마필이었습니다. 이제 작년 12월 30일 때 최외곽에서 선행을 실패하면서 최악의 경주력을 보여주고 당시 32마신 능력 부진 1개월 실격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에요. 재검을 치르지 않고 오히려 3개월을 쉬다가 나왔던 직전의 경주가 훈련 상황이나 당일 상태가 좋아서 말씀드렸던 마필이었는데 기존의 선행을 가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오히려 선두권을 공략하는 의지였다라면 입상은 더 가능하지 않았을까 좀 의구심이 들었던 모습은 있었는데 따라가는 전개를 펼치면서도 근성을 보였다는 점 더군다나 직전의 경주에서 워낙 실망을 보였기 때문에 바로 마방을 이적했어요. 직전의 이후 4월 14일 기준으로 지금 7조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의 경주에서 마방 동반 출격하고 있는 퀸오피서는 의지를 좀 더 밝힐 수 있다는 부분이 있겠죠. 자, 1번 킹데로드, 4번 퀸오피서 함께 출전하고 있습니다. 선행권 나서는
것이 좀 유리하긴 한데 직전에 실패하고 나서부터는 좀 아쉬웠어요. 근데 선두권 이선에 가담하고 나서 그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싸웠던 네 마리 마필이 선두권 네 마리가 이렇게 돌면서 같이 싸웠던 모습이어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휴양은 길었지만 마필 상태는 이상이 없어요. 충분하게 병력 없이 휴양이었기 때문에 1번마 킹드러드, 4번 퀸오피서의 작전 구사까지도 가능해졌고요. 자, 외곽 10번마 골든나이트는 늘어난 거리에서 입상 경력이 없었던 전력인데 3월 8일 때 1300 우승까지 거두면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하나죠. 골든나이트는 모래만 맞지 않고 뛰면 됩니다. 직전에 승급전도 모래를 덜 맞고 뛰기 위해서 좀 불렸던 외선을 돌았던 모습에도 정말 탄력을 보였던 모습이라서 조금만 더 조여주는 운영을 해준다면 골든나이트의 적응력은 여기서도 통할 수가 있겠죠.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는 꾸준한 전개 조건을 보여주면서 현등급의 적응력을 펼쳐주고 있는 승급 찬스를 맞이한 7번 오션 피닉스를 강조드리면서 후순위 최선 압축을 약속드릴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돌위원의 좋은 설명 그리고 좋은 결과 기원하겠습니다. 언급해 주신 말들 역시나 저 역시도 동의하는 말이 많습니다. 4번 킹오피서나 또 중심말로 강조해 주신 7번 오션 피닉스, 여기에 1번 킹도로드까지. 근데 이 빈틈 노릴 말이 눈에 띄는 말이 한 말이 있습니다. 6번 알캣이란 말입니다. 4등급에서 능력 검증 이미 충분하다, 충분히 끝났다라고 판단하는 말인데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컨디션 자체가 워낙 좋아서 2월 17일 경주 당시부터 계속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말이고 이번 경주 앞두고도 훈련 상태 계속 양호합니다. 직전 경주는 흐름 자체가 워낙 이상하게 흘러가면서 경주가 늘어지면서 기록이 좀 좋지 않았지만 경주력 자체는 얼마든지 흐름에 따라가면서 추임력까지 발휘할 수 있는 주행 습성까지 매우 유연해졌다라는 판단인데 6번 아일캣의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알캣 같은 경우는 주폭은 의심 못하죠. 근데 알캣의 단점 자체는 모래 반응이 좋은 마필은 분명히 아닙니다. 직전의 경주에서도 약간 충돌을 받고 처진 후미권에서 어쩔 수 없이 정우주 기수가 외선을 크게 돌면서도 정말 말을 잘 탔던 거죠. 능력을 잘 끌어내면서 입상을 연결시켜줬는데 지금의 구도는 1300거리인데다가 지금 서승훈 기수의 안전이 교체가 되면서 부진까지 많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저는 결코 도움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안쪽 선행권을 장악해야 되는 마필, 중간에 덮쳐야 되는 마필들까지 알캣의 전개 양상은 분명히 좋아진 구도가 아닙니다. 훈련 성과 자체에서는 직전과 좀 가벼운 직전과 비슷한 동일한 모습을 유지해주고 있다는 점은 저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경주에서 연투를 가져갈 만큼 능력적인 측면에서나 전개적인 측면에서 강한 전력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위험한 인기 마필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주 여건이 상당히 좋은 또 편성도 잘 만난 7번 오션 피닉스는 여편성에서도 당연히 연투 기대치가 높은 말로 평가가 됩니다. 앞선의 4번 퀸오피스와 모래 들맞고 전개 운영이 가능한 20번 골든나이트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여기에 경주 여건이 또 유리한 마리안도 있어요. 바로 3번 볼드롤즈입니다. 레이팅이 50이기 때문에 원래는 56kg의 부담 중량을 부여받아야 되는데 정우주 기수 기용으로 2kg 감량받았습니다. 54에 유리한 부중이에요. 이 편성에서 가장 레이팅이 높고요. 자, 이번에 우승하면 이제 3등급 올라가는 거죠. 웬만하면 우승하고 가는 게 좋죠. 풀 레이팅이기 때문에. 최근에 두 번의 경주가 모두 흐름 빠른 레이스의 초반 전개 처지고도 막판에 아주 탄력적인 걸음을 보이며 추입으로 연속 3착을 했던 말. 자, 이번 경주 직전보다는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 구도를 만났다라는 평가고 어차피 막판 한발 싸움에서 이 3번 볼드롤즈가 최근에 두 차례 경주처럼 시원하게 올라올 수 있는 이 추임마로 보이는데 백동일위원 이 3번 볼드롤즈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볼드룰즈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전의 경주 전개 양상에 비해서 막판 걸음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 마필을 직전에 추입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중앙에 분명히 가담하려고 초반부터 강하게 추진을 했어요. 근데 페이스가 빠르다 보니까 아예 전개가 밀려버렸었죠.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선구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만큼 볼드룰즈가 원래 좀 선행권의 습성을 띄었던 마필인데 최근에 그런 변화까지도 이제 근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또 정우주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그 조건 자체가 좋아졌다는 점에서까지도 지금 계속 이 마필의 복병 가치를 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마필의 당일 상태 조건과 주로 조건까지 파악한 이후 볼드룰즈는 가치를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부산 7경주는요. 최근에 꾸준하게 동거리 좋은 능력을 선보이고 있고 연투 기대치가 높은 말이죠. 7번 오션 피닉스를 중심으로 이 도전권들 상당히 여러 두의 마필이 거론될 수가 있고 당일 주로 컨디션과 마필의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 변수도 많이 작용할 듯합니다. 그 어려운 부분을 백동일위원이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부산 7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금요일 격증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후반부 승리의 분수령이 될 8경주 꼼꼼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좋은 성과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미 단거리 충분한 검증을 받은 능력 상승세의 마필도 있고요. 최근에 부진한 면모를 이번에 만회할 마필, 거기에 데뷔전 치료는 기본기 출중한 신마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자, 일단 최근에 아주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마필 한두가 있죠. 4번 장선밥입니다. 3월 1일 날 데뷔전은 쏜살, 진짜 강자, 강한 편성이었죠. 그 편성에서 3선에서 따라가며 이 막판에 좀 채찍을 놓치는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3착을 했고. 하지만 직전 경주는 완벽하게 환골탈태한 면모로 코스 이점에 아예 선행을 받아 나서서 레이스를 펼쳤고요. 막판까지 아주 여유 있게 걸음을 보이며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4마 진짜 압승이었죠. 당시 결승선이나 끝걸음의 여력도 매우 좋았고요. 최단거리 1000m, 이번에 늘어난 1200m지만 선행을 나서던 따라가던 어떤 전개 양상이 펼쳐지더라도 4번 이 장산바비는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 운영과 편성상 한 수 위의 전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자, 정우주 기수 기용으로 55의 부중입니다. 원래 57을 받아야 되는데 부담 중량까지 수습 기수 기용으로 혜택을 봅니다. 4번 장산바비 모든 조건이 유리한 중심권의 마필 강조드립니다. 자, 외곽 12번 말리부 밀리언이 과거 이제 착지 불량, 초반 출발 능력이 썩 좋지도 못했던 말인데 최근 들어서는 발주가 안정화되고 있고요. 지난 3월 3일은 1600m 중거리 도전에 이 선행을 나섰지만 늘어난 거리 적응 못했고 직전에는 경합피에서 선두 선입권에서 인코스에서 따라가며 막판까지 최선 역주를 했습니다만 당시 아쉽게 3착을 했죠. 상대가 강했고. 자, 이번에 임성실 기수가 재기승하는 12번 말리부 밀리언이 되겠는데 어차피 흐름은 은근 빠르게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발주 능력도 좋아졌고 게이트가 외곽이지만 12번 말리부 밀리언도 중속력이 좋기 때문에 초반에 충분히 2선 가담할 수 있는 유리한 전개 운영 속에 직전의 3착의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12번 말리부 밀리언 우선적으로 강조드립니다. 6번 허리케인 러너가 과거 1600m까지 입상을 했던 전력인데 그게 재작년이었어요. 2017년 12월에. 이후에 이 편골절 발병으로 골편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거의 오랜 공백이 있었죠. 1년 한 3개월 공백 이후에 직전 복귀 전. 당시 이제 외곽에서 무리하게 선행을 받아냈고 막판에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죠. 아무래도 완벽하게 컨디션을 만들어 놓고 출전시킨 게 아니라 오랜만에 실전 경험이었기 때문에 초반 무리한 선행 작전이 직전에 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 이번에 정상주기 돌아왔고요. 과거 1600m 거리까지 입상을 할 때 굳이 선행하는 조건에서도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충분히 능력을 선보였던 말이기에 자, 이번에 정상주기 훈련 컨디션도 올라온 6번 허리케인 러너 추천을 드리겠고요. 여기 신마 11번 자이언트 비지가 있습니다. 19조 소속의 신마가 되겠죠. 역시 주행심사 11월 달에 이미 통과를 했던 전력인데 파행 등으로 공백이 있었죠. 3월 16일 날 다시 한번 주행심사를 치러왔는데 당시 외곽에서 경합성 선두 레이스를 펼치며 실전 같은 경주 전개 운영을 보였습니다. 직선에서 막판에 간헐적인 채찍 동력 추진을 했는데 당시 함께 뛰었던 체리 뱅키쉬와 붙어가지고 정말 박빙의 주행심사였지만 박빙의 어떤 승부수를 띄웠는데 그래도 이전에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옆에 말이 붙자 더 근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력을 선보였던 말이에요. 이기려는 지지 않으려는 근성까지 갖추고 있는 신마예요. 11번 자이언트 비지의 선전 기대치까지 강조를 드립니다. 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부산 8경주는요. 자, 전개 여건도 매우 유리하고요. 경주 여건도 좋죠. 이미 검증된 전력 4번 장산바비의 연투 기대치 우선 강조드리면서 이 도전권들 적정거리 출전에 의지 강하고 전개 유리한 말로 엄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4번 장산밥이 저역시도 직전에 믿음이 있었고 당에 부응해줬고요. 보여줄 거림이 더 많다라고 봅니다. 정우주 기수의 조건 자체는 여기서 믿을 수 있는 중심 측에 가장 가깝지 않나 동의해보고 싶은데 후차권에서는 생각하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는 시각 자체가 좀 달라지는 마필들이 몇 도 보이는데
그중에서 뭐 11번 자이언츠 비즈라는 신예 마필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마필에 대해서는 조금의 생각과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선행권에 나설 수 있는 이 2대 마필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2번 매직 스트리트하고 이제 9번 벌마천하는 마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4번 장산바비도 지금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그렇게 빠릿한 선행권의 마필은 분명히 아닙니다. 앞으로 뛰어줄 스피드나 탄력은 보여주지만 선행권보다 선의권의 마필이 아닌가 좀 판단되고 6번 허리케인러도 직전에 무리하게 선행 갔다라고 평가하기 있기 때문에 선행권 2두 2번 매직 스트리트와 이제 9번 벌마천하가 활약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나지 않았나 싶어요. 매직 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직전에 정말 어떻게든 가담시키려고 초반부터 정말 강하게 몰았거든요. 몰고 나가는데 상대가 너무 빨라서 전개가 완벽하게 꼬였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상태가 이상이 없어요. 근데 게이트까지 좋아졌고 1200거리라면 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가치를 열어둘 필요가 있다 판단하고 있고 9번 벌마천하도 직전에 내측에서 모래를 처음 맞아보니까 아예 쳐져버렸지만 바깥쪽에서 몰고 나가는 스피드라면 이번 경주 잠재력 요건에서 이 마필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 선행권의 2두의 마필에 대한 평가가 좀 필요하다는 판단인데 언급을 안 해주셨어요. 이 두 마필의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두 마필 모두 아무래도 좀 편하게 선행을 나서고 모래를 덜 맞는 조건에서 능력 발휘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9번 벌마천하는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9번 벌마천하는 이번에 게이트도 외곽 밀렸고 내측에 빠른 말들이 은근 존재하기 때문에 입상 기대치를 논하기에는 다소 어렵다. 일단 9번 벌마천하는 어려운 마필로 보고 있고요. 2번 매직 스트리트, 그렇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직전에 시종 외선으로 그렇게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서도 막판에 걸음이 나오는 그 면모를 보였는데 원래는 이렇게 무리하면은요 막판에 완전 서버려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데 이주문의 서두로 출전 게이트 한쪽 과연 얼마만큼 초반 전개를 앞선에 풀어낼 수 있는가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고 기승기수도 뭐 다실바기 때문에 이번 매직 스트리트는 당일 컨디션 여부를 보고 여부를 판단해서 복병같이 당일 좀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 경주는 좀 MC께서 언급해 주신 장산밥이라는 중심마에 대해서는 생각이 동의한데 나머지는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었던 말은 이번 매직 스트리트인데 백준 위원이 이미 질문해 주셨습니다. 모래 안 맞으면 되는 말인데 이번 경주 인게이트 직전에도 사실 선행을 노렸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기수의 추진은 선행 작전이었는데 안쪽으로 내려왔고 설명 뭐 잘 해주셨지만 4번 오렌지 마린 김혜성 기수 코너에서 이 두 마리가 몸싸움 끝에 결국 밀려버리면서 매직 스트리트가 뒤로 완전히 밀려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었는데 이번 경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 역시 판단하고 있고 저는 8번 스파클이란 말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에 참 관심을 많이 받았던 말입니다. 근데 이번이 발생하게 된 어떤 원인을 제공한 말인데 이 말이 무너졌던 이유는 출발할 때 양옆 마필한테 샌드위치 되는 완전히 출발을 망쳐버리고 안쪽에 갇히는 최악의 뭐 거의 뛸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판단인데 이 말이 정상적으로 앞선에서 전개를 할 경우에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탁월했다라는 판단이고 11월 16일에도 선행이 아닌 따라가면서도 골드 티켓 같은 그런 말을 이기는 막판의 추임력도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8번 스파클 언급 안 하신 이유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공백 이후 출전이기 때문에 뭐 컨디션 체크는 좀 해봐야겠고 과거 뭐 골드 티켓을 이겼다고 하시는데 6등급의 그 부진마들 편성에서 이긴 거잖아요. 직전 경주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출발 이후에 양념 마필에 진로 막혀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글쎄요 이번 경주 정말 임자를 만난 것 같아요. 최근에 꾸준하게 능력 상승세를 보이고 컨디션 훨씬 더 좋은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이 8번 스파클은 이번에 오랜만에 복귀 전에 한 번 좀 지켜보고 차후에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8경주는요 경주 여건 유리하고 전기 여건도 아주 좋죠. 4번 장산바비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당일 마지막 마필의 컨디션까지 완벽하게 체크 후에 환수 최강의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9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2등급의 장거리 1800m 레이스입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전력을 선보이고 있는 상승세의 마필도 있고요. 한 번쯤에 상승세가 꺾였지만 재도전이 가능한 마필도 있습니다. 최근에 강평선 구도 속에 아쉬운 착승권에 머물렀던 말들도 이번에 도전이 가능한 형국이네요.
자, 그런 부분 모두 종합해서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구경주 제가 정리 드리겠습니다. 12마리 풀게이트 현등급에서는 나름대로 기본기를 보여주고 있는 전력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직전의 경주를 통해서 자기의 잠재력이 우연이 아니다. 입증해준 마필 필두로 후차권에서의 압축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후차권 사역이 있었던 마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마필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중심이 되어야 되는 마필은 8번마 어피어 굿맨이죠. 스피드감 자체는 월등히 좋았고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선행뿐만 아니라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전천후의 스피드 마필이죠. 직전의 경주를 정말 잘 뛴 겁니다. 2등급 1800 첫 도전 자체를 입상으로 연결시켰다는 거. 더군다나 직전의 내용 자체는 선행은 갔지만 선행을 간 이후에 당시 2번만 무한열정이라는 마필이 어퓨어맨을 넘어서기 위해서 굉장히 압박을 가했어요. 그 마필도 선행을 가야 되는 조건이었고 넘어섰을 때 좀 더 뛰어주는 마필이라서 코너까지 넘어서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어퓨어맨을 괴롭혔는데 그 괴롭힘을 받고도 버텨냈다는 것 자체는 정말 놀라울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에 대한 자기만의 입증을 해줬던 또한 이번 경주 안쪽에 선행 마필 한두가 있지만 보내놓고 따라가도 안정감 있는 전개를 펼칠 수 있는 거리당 입증을 해준 8번 어키어 굿맨은 여기서도 편성의 우위를 가져갈 마필이다 강조드리겠습니다. 후착 도전권에서는 5번마 다르마, 외곽 12번마 썬더플라이 그리고 3번마 메이저 알파가 눈에 띄는데요. 5번마 다르마 같은 경우는 데뷔 초부터도 이제 모래를 잘 못 맞죠. 모래를 맞게 되면은 마필 자체가 처지면서 운영을 잘 못하는 좀 가슴 아픈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자기가 스피드를 보일 수 있는 자리만 선점하면은 마필 스스로 뛰려는 근성이 상당히 강해요. 1월 달에 기대하면서 아쉬움을 남겼고 3월 달에 이내 외선에서 불리한 전기를 극복이 됐고요. 직전의 경주도 기대감이 있었던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초반에 마필 자체가 안으로 기대게 되면서 완벽하게 경주 운영이 꼬여버렸어요. 그러면서도 끝끝내 마필이 보여주는 스피드는 분명했었고요. 정우주 기수의 감당 조건 속에서 초반에 그 발주에서만 실수가 없다라면 이 마필 자체는 선두권에 공략해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춘 전력이다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12번 썬더플라이. 구조의 자존심이죠. 마필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구조 양기선 마방에서 분명히 앞으로의 이제 성장 가능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는 전력인데 최근에 1400 레이스는 너무 상대의 페이스에 말려서 좀 아쉬움 남겼지만 직전 1800 도전에서 충분히 처지면서 한번 타이밍을 쟀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마필이 뛰려는 모습은 이번 경주 적응 마친 이번의 구도에선 성장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평가해야 될 마필이고요. 유일하게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안쪽 3번 메이저 알파 1800m 자체나 단거리에서는 선두권에 가담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참고 타는 모습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너무 무거웠던 부중에 불리한 페이스에 불리한 게이트까지 안 좋은 악재를 맞이했습니다만 오히려 늘어난 거리, 최적 전개가 가능한 3번 메이저 알파의 타이밍 자체는 여기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구도다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선 직전 승급전도 압박을 견뎌내면서 상승세를 이어준 8번마 어퓨어 굿맨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드리는 구도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 그런 경주입니다. 8번 어피어 굿맨 저 역시 중심마로서 인정하는 앞선에서 한 수 앞선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2번 썬더플라이 첫 중장거리 도전 가능성 보여줬고 5번 다르마 같은 경우엔 직전 출발 실패하고 모래 맞고 밀렸는데 자릿만 앞선에서 잡아주면 능력상은 충분히 12월 30일처럼만 뛰어주면 이번 경주도 경쟁력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개인적으로 1번 위닝 같은 말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인데 언급 안 해주셔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직전 경주 외곽 게이트에서 안쪽에 빠른 말이 영천더비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말이 착지도 썩 좋진 않았습니다. 출발할 때. 그래서 결국 선행을 못 나서고 따라가면서 결국엔 영천더비를 넘어서고 입상까지 거뒀습니다. 이번 경주 1번 게이트 선행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직전보다 잘 뛸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인데 아예 언급 없으셨던 이유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결국에 선두권 스피드에서는 월등하게 판단하고 있는 게 8번 어퓨어 굿맨인데 이제 위닝이 함께 입상을 하려면 위닝이 선행을 가고 어퓨어 굿맨이 따라 붙고 그대로 이제 경주가 끝나야 된다는 판단이죠. 아니면 어퓨어 굿맨이 선행을 받고 위닝이 따라가는 그 조건은 전개상의 구도에서 잘 맞지 않는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물론 위닝 자체를 아예 배제하지는 못할 편성으로 저희도 동의를 하는데 상대권에서 이제 후착으로 말씀드린 마필들의 변화나 의지 자체가 상당히 좀 느껴졌던 구도예요. 위닝 같은 경우에는 당일 주로 조건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로가 얼마만큼 이제 이 마필에게 통할 수 있는 주로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초반부터 흘러오는 흐름을 보면 위닝의 전개 조건을 어떻게 요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게 될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위닝은 현장 파악하고 판단하는 마필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선행형 마필들은 그 당일 주로 컨디션이 가볍냐, 무겁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희비가 엇갈리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참고로요, 지난 일요일 날 부산 경마장 주로는 너무 가벼웠어요. 앞에서 다 버텨버렸죠. 과연 이번 금요일은 이 부산 경마장의 주로가 얼마만큼 주로 컨디션이 가볍냐, 무겁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말들이 많은데 일단 뭐 1번 위닝이는 당일 금요일 날 주로가 가볍더라면은 충분히 높게 평가해야 될 말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8번 어피어굿맨이 그렇죠. 직전에 코너부터 시종 압박 경합을 하는 선두 레이스를 이겨낸 전력입니다. 최근에 연속 5연속 입상의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단순 선행마가 아닌 경합 선두 레이스 2선 따라가는 전개로도 전천후 레이스가 가능한 8번 어피어 굿맨은 이번에도 적정거리 출전에 현등급에서 강자임을 다시금 확인받을 무대가 되겠습니다. 12번 썬더플라이가 직전에 어피어 굿맨과 함께 뛰었던 그 편성에서 1마신차 4착을 했죠. 당시 외곽 게이트 불리함, 자리 못 잡고 흠이 외곽 돌고 직선에서 늦추입이었습니다만 아주 탄력적인 걸음에 여력을 남겼습니다. 이번에도 얼마만큼 스팟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가는가가 입상 성패를 가리겠지만 직전보다는 한 박자 빠른 스퍼트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의지적으로 12번 이 썬더플라이의 선정 기대치 충분히 높게 평가하고요. 여기 5번 다르마, 과거 이 출발 자세가 상당히 불량했던 말이고 출발 능력이 썩 좋지 못한 말인데 직전에도 출발을 내찍게 되고 주춤, 인코스에서 뒷직선에서 최후미를 밀려버렸던 아쉬움, 막판에 이제 걸음도 이렇다하게 보이지 못했는데 5번 다르마는요, 여기 레이팅이 80이잖아요. 57회 부중 받아야 되는데 역시 정우주 기수 기용으로 2kg 감량받은 55회 부중입니다. 상당히 경주 여건이 좋죠. 발주 이후 얼마만큼 자리를 잘 잡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1800m는 적정거리로 보이고 있고 경주 여건도 좋아진 만큼 5번 다르마 재차 말씀드려 보겠고요. 7번 벤 헤이페이가 있습니다. 3등급 시절에 3월 1일 날 1800m 입상 전력인데 그래도 꾸준하게 1800m는 좋은 능력을 보였죠. 지난 1월에도 1800m 입상을 했고 승급전이었던 직전 경주 3선입 타다가 4코너부터 의외로 전개가 밀렸습니다. 마필 컨디션이 최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평가예요. 직전에도 약간 좀 기대치는 있었는데 이번에 2등급 승급 이후에 두 번째 경주입니다. 전개도 선두 선입권에서 가능하고 직전에 보여준 경기 다가 아닌 이번에 충분히 직전에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전력으로 보는데 백동일 위원요 7번 벤 헤이페이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베네이페이가 기본 능력상으로는 직전에 어느 정도 좀 통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입상은 아니더라도 입상권과 그렇게 격차가 나지 않을 걸로 판단을 했는데 저는 직전력이 좀 많이 실망을 했어요. 베네이페이가 최악의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뉴 레전드가 선행을 가고 후무시 앞선에 가담하면서 무리를 했는데도 후무스는 버텨냈고 3차까지 버텨냈고요. 참고 따라갔던 히든 챔프라던가 마법의 질주 나머지 마필들도 걸음을 했는데 베네이페이는 전개가 굉장히 편했거든요. 그냥 내측에서 선입권 따라가면서 코너까지 붙어갔는데 코너부터 아예 맥없이 아무리 거리가 200m 늘어났다 할지라도 너무 맥없이 무너졌다는 것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지금 최상의 모습도 분명히 아닌데다가 레이스램에서 원하는 자리 선점도 좀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베네이페이는 이번 경주 자체에서도 한 번쯤의 경험이 더 필요한 전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구경주는요 최근에 5연속 자력 입상의 상승세 적정거리 출전에 8번 어피어 굿맨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국산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라스트 10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1400m 레이스 최근에 능력 상승세를 보이는 마필이 눈에 띄고 있고 최근에 절전을 만회할 수 있는 경주 여건 좋아진 말도 관심이 갑니다. 우선 직전에 완벽하게 능력 회복세를 보였던 말이죠. 5번 메이플 클래식입니다. 과거 코너 기대 낙벽도 있었던 말인데 계속해서 작년 연말에 착순권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휴양을 다녀왔습니다. 별다른 큰 병력이 체크가 되지 않은 휴양이었고요. 휴식 차원의 휴양이었다고 봅니다. 직전 경주 3개월 만에 실전 복귀전에서 황골 탈퇴한 면모로 완벽하게 재기량을 회복한 말이죠. 직전에 5번 메이플 클래식은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도 있었는데 당시 2선 외곽에서 적극적으로 선입
가담하는 능력을 보였고요. 직선에서 아주 월등한 결정력을 선보이며 동거리 1400m 외산 3등급 편성에서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공백 이후 마필의 능력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힘들어찬 면모까지 보인 가운데 이번에 정상주기 훈련 컨디션은 더욱더 좋아졌고요. 5번 메이플 클래식의 연투 기대치 우선적으로 강조해 드립니다. 4번 레드 클라우드가 1600m 거리까지 우승 전력이 있는 중거리 스태미너까지 갖춘 말인데 승급 이후에 다소 아쉬운 전력을 보였죠. 지난 6월 3일에는 개인 대자상으로 취소가 되었고 다리 상태가 아직은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직전에 1600m 출전 당시 초반에 이제 강하게 외곽에서 선행을 나섰습니다만 무리했고 막판에 완전히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죠. 직전에는 병력 공백 이후 출전이었고 컨디션도 100% 아닌 가운데의 졸전이었더라면은 이번에 정상 주기로 돌아왔고요. 게이트 안쪽 배정에 거리 내린 1400m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할 듯합니다. 컨디션도 뚜렷한 회복세를 훈련 때 보였고 4번 레드 클라우드의 선행 1승 기대치 우선적으로 말씀드려보겠고요. 안쪽에 1번 이 드림 질주가 최근에 연달아 착순권에 아쉬움만 남기고 있는데 자 특히나 최근에는 계속해서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에 원래 초반이 빠른 말은 아닙니다만 항상 자리가 후미로 쳐졌고 막판에 늦은 스퍼트로 끝걸음에 여러 번 남겼단 말인데 자 이 말은 2018년도 4월 달에 3등급 승급 이후에 오랜 기간 이 3등급에 머물러 있어요. 그동안 공백도 약간 있었고 자, 이번 경주 게이트 오랜만에 안쪽 들어왔고요. 1400m가 적정거리로 보입니다. 어차피 초반 전개에서는 선두권과 좀 격차가 벌어진 중후미 처지겠지만 직선에서의 걸음은 결코 여탈 마필에게 뒤지는 마필이 아닙니다. 막판 한발 결정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1번 드림 질주 임성실 기수 기용으로 이번에 강공이 예견이 되고요. 여기에 8번 딥마인드가 안말 편성에서 우승 이후 지난 2월 17일 경주 다시금 선행 강공 작전 막판에 좀 기대했습니다만 재차 우승을 했던 전력인데 직전 경주는 어쩔 수가 없었죠. 9번 딥마인드, 8번 딥마인드, 경남신문배 대선 경주 최강의 3세마들 틈바구니에서 졸전을 펼쳤습니다만 자 이번에 일반 편성이고요. 전개도 충분히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는 가운데 51kg의 유리한 부담 중량 실질적인 승급전 나선이 8번 딥마인드 전개 2점을 살려볼 수 있는 도전마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결국 부산 러스트 10경주는요. 공백 이후 뚜렷하게 재능력 회복했고 이번에도 편성상 한 수 위의 전력을 유감없이 선보일 5번 메이플 클래식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도 생각이 좀 일치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선행권으로 지목될 수 있는 이듀가 최근 지구력에 대한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4번 레드클라우드와 이제 8번 딥마인드의 스피드 빼고는 빠르다라고 할 수 있는 마필이 거의 없거든요. 과거의 스피드로는 7번 라이징 브라보가 빠르긴 한데 최근 강급 이후에 따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두 마리 마필 모두가 자리 선점 이후 그 다음에 붙어갈 수 있는 마필이 5번 메이플 클래식인데 직전 무리한 전개도 잘 버텨냈고 거리에 대한 부담도 없고 모래를 안 맞고 뛰는 걸 더 좋은 마필이기도 한데 자리까지도 선점이 가능해졌죠. 정우주 기수의 감량 조건이라면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 4번 레드클라우드가 거리 줄여나가는 부분 높게 평가될 부분인 것 같고 8번 딥마인드 이 이두가 누가 앞선에 있을지 레드클라우드가 앞선에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레드클라우드도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지에 따라서 분명히 그 부분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편성만큼은 여타의 드림질주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기본 주폭 자체에서 여유가 좋은 6번 오룡의 가치를 좀 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기본 탄력은 여유가 상당히 많거든요. 초반에 고개가 약간 높은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힘으로 극복해주면서 마필 스스로 때리는 근성이 뛰어난 마필인데 다만 마필 자체가 이제 작년 이제 11월 달에 출발 자세가 좋지 않아서 불량기를 보여서 2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고 나오면서 훈련 상태 때뿐만 아니라 재검 때도 초반에만 강하게 몰았지 통과하는 데만 의의를 뒀던 모습이라서 힘이 좋은 6번 오룡 상태 이상 없다면 가치를 좀 논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 마필은 아예 언급이 없으세요.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기본기로 따지면은 무시할 전력은 아니죠. 이미 1800m, 1600m 중장거리까지 입상 전력이 있는 말이 6번 오룡입니다. 지난 11월 4일 경주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죠. 당시 기립 발주대 내에서 아예 안 나왔어요. 한 6초 정도 있다 나왔고
또 등자가 빠졌습니다. 정상적인 추진을 할 수가 없었죠. 당시 기승기수가 마필의 상태가 마체가 이상이 있나 오인하고 제대로 이제 그 기승을 전개를 펼치지 못했는데 안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출전 정리 2개월 처음 받았습니다. 그 전경주도 이제 발주가 썩 매끄러우지 못한 단점을 보였었는데 출발 연습 충분히 했고요. 어처구니 없는 뭐 늦발은 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24주 만에 실전 복귀전을 나서는 가운데 이번에 이 3등급 무대 은근히 뭐 강한 상대 구도 Y의 경주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마필 자체의 능력은 무시할 수 없는데 단 한 가지 다시 한번 늦발기가 발동하면 어쩔까 그 우려가 있습니다. 당일 상태감 좀 체크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최근 이제 발주가 매끄러우지 못했던 실전에서의 모습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요 편성에서 6번 오령 복귀전에서 높게 평가하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은가. 하지만 이번에 실전에서 발주가 매끄럽게 나와주는 면모를 보인다라면 차후에 6번 오령도 충분히 제 능력 발휘할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만큼은 MC와 전적으로 좀 의견을 함께하고 싶은 다만 우선순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구도 자체가 동일한 그런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이제 앞선에서 민병철 MC께서 5번 메이플 클래식 강조해 주셨는데 이 말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4번 레드 클라우드란 말을 저는 가장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 아쉽게 무너지면서 좀 좋은 적중을 실패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직전 경주와 이번 경주 앞둔 훈련 모습 자체가 직전 경주도 나쁘지 않았지만 이번 경주는 거의 최상에 가깝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변이 없는 한 선행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4번 레드 클라우드는 이번 경주만큼은 1600도 충분히 극복해낸 말인 만큼 1400은 이번 경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마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5번 메이플 클래식 직전 경주 강조드렸는데 훈련 상태 여전히 좋습니다. 여기에 8번 딥마인드 같은 경우는 대상 경주 좀 아쉬움 남겼지만 일반 경주에서의 경쟁력은 뭐 얼마든지 아직 잠재력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좋은 말이고 개인적으로 1번 드림 질주란 말도 역시나 저도 강조드리고 싶은 말인데 이 말은 광야제일의 자마입니다. 예전에 이제 최우수 3세마로 뽑혔던 더비에서 우승을 했던 말인데 물론 이 말이 더비에서 우승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스피드에 특화되어 있었던 말로 판단이 되고 자마한테도 스피드적인 유전력을 많이 물려주는데 이 드림질주도 단거리에 매우 특화된 말로 판단이 되는데 직전 1800m 전혀 맞지 않는 경주 거리에서도 어느 정도 근성을 보여줬습니다. 줄어든 거리 최상의 훈련 상태 거기다 최적 전개라면 이번 경주 가장 올라올 수 있는 말 중엔 강조드리고 싶은 말로 같이 동의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마지막 10경주는요. 자, 경주 여건도 매우 좋고 능력의 뚜렷한 회복세를 직전에 이미 선보였단 말이죠. 연투 기대치가 매우 높은 5번 메이플 클래식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이 도전 복병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뭐 최근에 부산 경마 또한 금요일로 제주 경마도 시행이 되죠. 이 어려운 흐름은 이 월말 편성에서도 계속되리라 봅니다. 특히나 이 부산 경마는 금요일날 전반부 경주에 우리에게 첫 선을 보이는 신마들의 경주가 상당히 많아요. 앞으로 부산 경마장을 이끌어 나갈 능력 좋은 신마들을 보는 재미도 충분히 있는 금요일 부산 경마가 되겠습니다. 이 어려운 흐름에 항상 빛이 될 수 있는 알트론 같은 내용으로 저희가 1시간 반 동안 방송 진행해 봤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매경주 뭐 인기마도 좋지만 복병전력까지 꼼꼼히 체크 메모하셨다가 당일 활용해 보신다라면 이번 3주차 금요경마 충분히 좋은 성과 거두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토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